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애니는 2025년 2분기에서 3분기 서머 포켓츠 1화부터 22화입니다. 제가 최신 애니 위주로 리뷰하다 보니까 이쿨 연속으로 방영하는 서머 포켓츠 같은 애니들이 종합 리뷰에서도 맨날 빠지는데 소외되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2분기부터 지금 3분기까지 서머 포켓츠를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어서 3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스포일러 경고부터 할게요. 이 영상에는 서머 포켓츠의 1화부터 22화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머 포켓츠, 이제부턴 줄여서 썸포라고 할게요. 썸포가 뭐하는 애니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죠. 썸포는 키에서 만든 동명의 미연씨가 원작인 애니입니다. 남자애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작은 섬에 가게 되고 거기서 미소녀를 만나며 벌어지는 일을 다룹니다. 여름의 섬이 배경이라 전체적으로 상쾌한 색감을 보여줘요. 미연씨임에도 나이 제한이 없어서 야사시한 묘사는 적어요. 서비스신이 없는 건 아닌데 캐릭터의 귀여움과 감동적이고 슬픈 연출에 중점을 두죠. 개인적으로 미연씨가 원작인 애니 중에 상당히 잘 만든 편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썸포는 미연씨가 원작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봐도 아 이거 미연씨가 원작이구나 혹은 미연씨 느낌을 내려고 노력했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미연씨의 특징을 살리려는 시도가 곳곳에 보입니다. 미연씨의 특징 중 하나가 선택지를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 진행이 달라진다는 거죠. 애니에서도 이걸 잘 표현했어요. 가령 주인공 앞에 나비가 나타나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주인공이 나비를 따라가고 한 번은 나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이어지는 스토리가 달라지죠. 일부러 비슷하면서도 다른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아 이번엔 전과 다른 루트를 타고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죠. 물론 애니라서 시청자가 선택지를 직접 고르는 건 아니지만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걸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미연씨 실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썸포의 특징 중 하나는 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는 거죠. 애니가 전체적으로 좀 슬퍼요. 스토리도 마냥 해피하지 않고 뒷맛이 씁쓸하거나 대놓고 슬픈 경우가 많죠. 근데 우는 장면이 그냥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예쁘다고 해야 하나요? 눈물 흘리는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렸어요. 제가 여자 우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변태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닐 겁니다 아마. 저는 눈물에서 슬픔보다 절박함과 의지가 느껴졌는데 이게 작품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끝나서 절망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더 나은 결말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썸포는 지금까지 총 5개의 루트가 완결되었어요. 카모메, 츠무기, 아오, 시로아, 우미. 애니 하나로 단편 애니 5편 보는 느낌이라 좋네요. 루트마다 고유의 전술이 있어서 개성적이에요. 이번엔 종합 리뷰 형식으로 각각의 루트를 하나의 애니로 간주하고 리뷰할게요. 저도 이런 식으로 리뷰하는 건 매우 색다른데 이게 미연씨 원작 애니의 묘미겠죠. 아 참고로 저는 원작 게임은 안 해보고 애니만 봤어요. 찾아보니까 게임의 분량이 상당하던데 애니로 만들면서 잘라낸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원작에서 뭐가 어떻게 잘렸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원작 게임을 해보신 분과 저의 감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리뷰는 원작 안 한 사람은 애니를 이렇게 봤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모메 루트. 애니 기준으로 가장 처음 만나는 히로인이기 때문에 카모메가 맡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초반에 흥미를 유발해야 합니다. 카모메가 투입되는 시점이 3화라서 시청자들이 아직 썸포에 몰입이 안 되어 있죠. 매몰된 시간과 감정이 적기 때문에 흥미가 식으면 쉽게 하차해버려요. 그리고 애니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청자한테 썸포는 이런 애니라는 걸 인지시켜야 해요. 썸포가 단순히 미소녀 만나면서 하하호호 하는 애니는 아니죠. 판타지스러운 설정 덕분에 동화 같은 느낌이 있고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많은데 카모메 루트가 작품의 개성을 압축해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라인업을 살펴보면 선발에 쿠시마 카모메 선수, 타카하라 하이리 선수, 벤치에 시로하와 카모메 어머니가 있네요. 남자 주인공이 독특한 히로인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구도라 카모메의 비중이 매우 높네요. 시청자들이 썸포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카모메가 안내자 역할을 맡았죠. 카모메가 전체적인 플레이를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카모메의 지시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초반엔 이렇게 히로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카모메의 적극적이고 마이페이스인 성격도 이런 플레이에 적절한 것 같네요. 카모메 루트는 애니를 계속 보게끔 유도해야 해서 서비스 씬이 상당히 많아요. 원작 게임이 전체 이용가인 것 치고는 꽤 수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애니가 거유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카모메 루트는 시각적인 부분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흥미로워요. 주인공이 카모메와 같이 섬을 돌아다니며 열쇠를 찾는데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밌죠. 이것저것 뒤지면서 아이템 찾는 게 약간 쭈꾸루 게임 같은 느낌도 들었네요.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토리시로 섬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열쇠를 다 모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궁금하고 여러모로 초반 루트에 적합한 구성인 것 같네요. 이야기 중간에 의도적으로 착각을 유도하는 점도 좋았어요. 카모메 과거회상에 등장하는 남자애가 주인공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저는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저걸 기억 못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혼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하다 보니까 애니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의 착각이었지만 다분히 의도적인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엔딩에서 캐릭터의 배치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등장인물과 닮은 주인공을 통해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몽환적이면서 동화 같은 분위기로 마무리됩니다. 히로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엔딩은 아니지만 이 애니만의 개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웃으면서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했어요. 카모메 루트는 썸4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보여줄 거예요 라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빨리 하차하세요처럼 들리기도 하죠. 카모메의 비밀이 밝혀지고 나비로 변하는 장면에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뜬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이러고 해적선에서 내린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일종의 긴급 탈출 버튼 같은 에피소드죠. 취향에 안 맞는 사람이 빨리 배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가 느껴집니다. 저처럼 마음에 들었다면 계속 보는 거고요. 썸4의 독특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남기려는 의도가 느껴지는데 괜찮은 전술이라 생각합니다. 작품의 핵심 설정인 칠령나비를 살짝 보여주는 것도 좋았어요. 저게 뭘까 하고 관심이 생겼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직은 두리뭉실하지만 이 애니는 26화짜리니까 급할 게 전혀 없죠. 설정적으로 느긋하게 빌드업을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카모메 루트의 POTM은 쿠시마 카모메 선수입니다. 루트의 메인 히로인이 POTM인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 그냥 스킵할까 생각해봤는데 안 하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히로인으로 출전한 만큼 이목을 잘 끌었고 작품의 컨셉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츠무기 루트. 이전 루트에서 개미를 털었기 때문에 썸4의 감성에 호의적인 사람들만 남았죠. 츠무기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작품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맡았어요. 라인업을 살펴보면 타카하라 하이리 선수, 츠무기 벤더스 선수, 미조리 시즈쿠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네요. 츠무기가 메인이지만 시즈쿠도 비중이 만만치 않아요. 약간 투톱 같은 포메이션이죠. 그래도 시즈쿠가 끼고 빠질 타이밍을 잘 잡아서 츠무기를 더 빛나게 만들어줬네요. 츠무기 루트는 전체적으로 일상물 느낌이 강하죠.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썸4의 배경이 한여름의 섬이라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상당히 제한적인데 츠무기와 함께 1년치 이벤트를 압축해서 즐기는 컨셉이 좋았네요. 다른 루트에서는 볼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있죠. 이런 장면 덕분에 마치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 겨울까지 이어지는 한편의 일상물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컨셉과 서사의 조화가 훌륭합니다. 게다가 미소녀가 2명이나 있잖아요. 다른 루트에는 없는 독보적인 장점이라 생각해요. 제가 백합충이고 역캐들의 케미를 중시해서 그런가 츠무기와 시즈쿠가 같이 노는 장면들이 좋았어요. 선수들의 디자인도 극과 극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반된 취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둘 다 좋지만 츠무기 하면 무규를 빠뜨릴 수 없죠. 뭐만 하면 무규 거리는데 카논에서 아유가 우구 거리는 거랑 비슷하죠. 둘 다 원작을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비슷한 점이 많고 옛날 생각나서 개인적으로 좋았네요. 요게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억지로 유행어 만들어서 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전술이 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캐릭터의 개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작품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썸4를 주변에 홍보하고 싶으면 썸4는 말이야 섬에서 히로인들이랑 어쩌고저쩌고 칠령나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지루하고 현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무규 거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사람이란 게 계속 듣다 보면 관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도대체 무규가 뭐길래 저러는 거지? 요런 느낌으로 애니를 보게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작품에 빠져들겠죠. 애니도 그걸 아는지 무규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 정점은 츠무기의 무규규송이죠. 촛불 사이에서 감동적인 분위기를 잡고 츠무기의 예쁜 목소리로 무규규를 연발하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웃겼어요. 아니 분명 감동적이고 슬픈 장면인데 배경에 무규규가 계속 깔리니까 장면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싫다는 건 아니고 뇌리에 강하게 남을 만큼 인상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노래 제목이 무규규송인 건 아니고 정식 제목은 츠무기의 여름방학이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츠무기 루트가 전반적으로 일상물 같지만 작품의 핵심 설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카모메 루트에서는 애매모호했던 설정이 츠무기 루트를 통해 더 명확해지죠. 과거의 츠무기와 만나면서 나비가 미련이나 후회가 담긴 영혼 같은 존재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카모메가 나비로 변하는 장면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죠. 저는 썸4에서 설정을 푸는 방식과 템포가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진도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는데 감질나면서도 애니를 계속 보게 만들죠. 츠무기 루트에서 등대라는 공간을 짚고 싶네요. 우선 바다가 배경인 작품이라 등대를 통해 넓은 바다를 보여주는데 배경 작화가 굉장히 훌륭해서 눈이 즐거워요. 그리고 칠령나비라는 설정과 등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작중에서 나비가 주인공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등대와 나비가 서로 비슷하죠. 그래서 츠무기가 등대 안에서 나비 이야기를 해주는 구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엔딩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루트 초반에 츠무기는 자신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마지막엔 자신만의 사랑을 고백하죠. 누군가의 고민형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서 감정을 자각하는 장면이라 감동적이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히로인과 이별하게 되지만 히로인의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냥 슬프지만은 않아요. 저는 이게 썸4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결과가 아닌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연출해요. 마치 성장통처럼 언젠간 눈물이 그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는 장면이 아름답게 느껴져요. POTM은 츠무기 벤더스 선수입니다. 일상물 같은 분위기로 작품을 안정적으로 만들었고 설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상징적인 유행어도 만들어서 작품 홍보에도 기여했네요. 조용히 자기 할 일 다 하는 선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오 루트. 애매한 타이밍이 시작하는 루트라 아오한테는 여러가지 숙제가 있어요. 우선 설정을 명쾌하게 설명해줘야 하죠. 이제 더 이상 숨기다가는 흥미보다는 질질 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슬슬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점을 터뜨려야 하죠. 바로 앞에 츠무기 루트가 감동적이긴 하지만 일상물 컨셉이라 전체적으로 좀 슴슴했거든요. 그래서 아오루트에서는 도파민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1쿨에서 2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크게 빵 터트려줘야 시청자가 2쿨까지 보게 만들 수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숙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고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22화까지 나온 5개의 루트 중에 최고였어요. 라인업을 살펴보면 선발에는 소라카도 아오 선수, 타카하라 하이리 선수가 출전했고 벤치에는 소라카도 아이 선수, 이나리 선수가 앉아 있습니다. 아이 선수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누워 있었지만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이나리는 신스틸러라고 해야 할까요? 나올 때마다 눈길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마마마의 큐베 때문에 저런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 보면 너무 불안해요. 뭔가 통수 칠 것 같거든요. 다행히 이나리는 선발 멤버를 잘 서포트해줬네요. 일단 아오의 매력을 이야기해보죠. 음란마귀와 잠꾸러기 속성이 결합해 있는데 조합 자체가 너무 사기적이에요. 기면증 비슷하게 틈만 나면 조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연출하죠. 무릎 베기라든가 어깨에 기댄다든가 거기에 음란마귀라 그걸로 야한 상상하면서 폭주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웃겼어요. 썸4에서 아오처럼 개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가 드물어서 더욱 소중하죠. 캐릭터가 이런 특이한 속성을 갖게 된 데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도 좋았어요. 애니를 보면 아오가 잠꾸러기인 이유, 음란마귀인 이유가 꽤 그럴듯하게 제시되죠. 거기에 캐릭터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제가 아오루트를 최고로 꼽았는데 아오 본인의 매력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오가 작품 설정을 친절하게 알려주죠. 설정을 숨기면 처음엔 궁금해서 흥미가 생기다가도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오히려 흥미가 식어버려요. 이 시점이란 게 작품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썸4를 보는 제 기준으로는 아오가 설정을 알려주는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라 어떤 사람은 너무 질질 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너무 빨리 풀어서 김샌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저한테는 꽤 괜찮았다는 거죠. 설명할 때 이전 루트를 예시로 드는 점도 좋았어요. 츠무기 루트에서 나온 등대지기의 기억을 보여주면서 나비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려주죠. 설정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에 잘 활용하는데 캐릭터가 저기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작품의 고유 설정을 이용해 잘 설명합니다. 아오는 왜 밤마다 산을 돌아다니는가? 그냥 성불시키면 될 것이지 왜 나비를 일일이 만지는가? 루트 중반부터 아오의 심리가 급격하게 위태로워지는 이유 등 캐릭터의 행동, 사고방식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설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시나리오를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아오의 목표도 명쾌하게 제시되는데 그래서 아오라는 인물에 더 공감할 수 있었어요. 가족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카모메와 츠무기의 목표가 다소 추상적으로 묘사된 것과 대조적이죠. 칠령나비를 활용해 공포, 미스터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것도 좋았네요. 제가 폐쇄된 시골의 토속신앙을 활용한 미스터리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가 되게 재밌었네요. 나비에 닿으면 기억이 강제로 주입돼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출이 살벌합니다. 특히 하이리가 절벽을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 저기서 아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루트 끝나는 거죠. 기존의 썸4와는 다른 맛이라 인상적이었네요. 나비를 통해 아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썸4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입니다. 하이리가 아오의 기억이 담긴 나비를 만지고 지금까지 하이리와 아오가 겪은 일들, 하이리에 대한 아오의 마음이 마치 매드무비처럼 지나가요. 와, 연출도 좋고 아오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데 절절하다고 해야 하나요? 간절하면서 애절한 마음이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썸4에서 최고의 장면을 뽑으라 하면 저는 이 장면을 고르고 싶어요. 결말도 모든 루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오 루트에 과몰입해서 그런가 아이가 깨어나고 아오가 잠드는 장면에서 속으로 욕을 했거든요. 아니 시나리오 작가는 사람의 마음이 없는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너무 다행이네요. 여기서 주인공도 상당히 멋있게 나오죠. 하이리가 다른 루트에서도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호감이었는데 아오 루트에서는 일편단심 순애 그 자체를 보여줘서 더 좋았어요. 알바에서 돈 모은 거로 주말마다 병문안 오고 잠든 아오한테 계속 말 걸어주고 엔딩에서 짧게 스르륵 지나갔지만 저걸 1년 동안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하이리한테 아오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말이 좋아 1년이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그 노력이 보답받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엔딩이었어요.
POTM은 소라카도 아오 선수입니다. 하이리도 살짝 끌리긴 했는데 그래도 메인 히로인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숙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고 개인적으로 썸포 최고의 루트, 거기에 걸맞은 최고의 히로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실화 루트. 앞서 살펴본 세 개의 루트는 약간 서브 스토리 같은 느낌이 있죠. 실화 루트부터 본격적으로 메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인 스토리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타이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평범했어요. 분량도 다른 루트에 비해 좀 적죠. 실화의 능력과 관련해서 위기가 한 차례 있지만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되고 엔딩도 매우 깔끔하죠. 모든 루트 중에 가장 해피엔딩이지 않을까 싶네요. 라인업을 살펴보면 나루세 시로아 선수, 타카하라 하이리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고 소라카도 아오, 노무라 미키, 카노 텐진, 미타니 류이치, 그리고 나루세 코바토 선수가 벤치에서 대기합니다. 루트 메인 히로인이었던 아오를 제외하면 다른 루트에서 소년단 친구들의 비중이 엑스트라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분량이 꽤 많죠. 이 선수들 덕분에 실화 루트가 청춘, 학원물 느낌이 강하죠. 실화의 할아버지인 코바토는 혼자 그림체가 다른데 하이리와의 대결에서 상당한 수중 액션을 보여줬네요. 메인 히로인 실화를 살펴보죠. 썸포의 캐릭터 중에 가장 섬 라이프를 만끽하는 캐릭터입니다. 틈만 나면 혼자 낚시하고 있죠. 보니까 실력은 그닥인 것 같은데 본인만 좋으면 된 거죠. 백발의 새하얀 피부, 파란 눈동자의 조합이 매우 안정적이고 호불호가 크지 않은 디자인이라 타이틀 히로인에 걸맞은 인재죠. 평소의 태도는 약간 차갑지만 가끔씩 눈이 땡그레지면서 귀여운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엉뚱한 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실화 루트의 가장 큰 특징은 소년단 친구들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다들 실화의 소꿉친구라서 그런 건데 덕분에 청춘 드라마, 학원물 같은 느낌이 강하죠. 썸포가 특이한 게 주인공이랑 히로인이 대부분 고등학생인데 학원물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여름방학이라 학교 묘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품의 설정과 이야기가 몽환적이고 서글퍼서 청춘 학원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소년단과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에피소드가 썸포에서 희귀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시로하와 하이리의 데이트도 아주 풋풋하게 묘사되죠. 보면서 아 이게 여름이고 이게 청춘이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둘이 매우 잘 어울리는데 마치 부부 같네요. 생각해보면 히로인과 이렇게 느긋하고 평범하게 노는 장면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침묵이 아우루트에선 시간 제한이 촉박했고 그나마 카모메랑 열쇠 찾으러 다니는 게 비슷한 느낌이긴 했는데 거긴 평범함과는 거리가 머니까요. 시로하와의 데이트는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하이리가 시로하의 능력을 해석하는 장면이 마음에 드네요. 하이리가 시로하의 능력을 한 줄기 빛을 내리는 힘이라고 표현하죠. 원치 않는 능력 때문에 괴로워하던 시로하한테 하이리의 말이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질 것 같네요. 얼굴 빨개지는 실화도 귀엽고 상남자답게 바로 고백 박아버리는 하이리도 좋았어요. 엔딩 자체도 무난하고 깔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루트 중에 제일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하이리와 시로아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배경에 푸른 바다와 하늘이 넓게 펼쳐지는데 보고 있으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시로아와 하이리가 잠시 이별을 하지만 초고속으로 재회하는 것도 소소하게 웃기죠. 마무리 멘트도 정석 중에 정석이라 할 수 있는 타다이마 오카일이라 클래식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엔딩이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불안하다고 해야 하나요? 약간 병 주기 전에 약부터 주는 느낌? 폭풍이 불기 전에 고요하듯 뭔가 엄청난 게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POTM은 나루세 시로아 선수입니다. 썸포에서 보기 드문 밝고 명랑한 청춘 드라마를 연출하셨죠. 데이트 장면과 엔딩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며 정실의 품격을 드러냈어요. 개인적으로 디자인만 보면 시로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쁘기도 진짜 예쁘고 컬러 조합이 썸포의 여름 하늘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미 루트입니다. 원작 게임에서 알카 루트라고 부르던데 저는 애니만 봐서 왜 저렇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느낌상 줄임말 같기도 한데 마지막까지 보면 알게 되려나요?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우미 루트라고 부를게요. 우미 루트가 스토리만큼은 모든 루트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떡밥을 회수하는 단계라 그런 것 같은데 앞서 나온 루트의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최종편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요. 라인업을 소개하면 나루세 시로아 선수, 타카하라 우미 선수, 타카하라 하이리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 벤치에는 미사키 쿄코, 나루세 코바토 선수가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떡밥을 뿌리며 기다리던 우미가 본격적으로 경기에 출전했죠. 반전이라고 하긴 힌트를 너무 대놓고 주긴 했는데 그래도 우미가 하이리와 시로아의 딸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스토리가 훨씬 흥미로워진 것 같아요. 시로아 할아버지는 시로아 루트와 거의 똑같긴 했는데 우미가 할아버지라 부르니까 좋아 죽는 모습이 재밌었네요. 쿄코도 떡밥을 마구 뿌려대는데 아마 다음 루트에서 회수할 것 같습니다. 우미 루트는 가족애가 핵심이죠. 엄마 아빠랑 놀면서 우미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씁쓸하기도 해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일 뿐인데 우미한테는 엄마 아빠랑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한여름의 꿈 같을 테니까요. 하이리와 우미를 통해 아빠와 딸 사이의 애틋함을 표현한 것도 좋았어요. 훈훈하면서도 어딘가 뭉클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우미의 회상에서 나오는 미래의 하이리는 그리 좋은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하이리가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본편 시점의 하이리는 굉장히 다정한 인간이라 어쩌다가 저런 아빠가 된 걸까 궁금해지죠.
그래도 우미가 하이리한테 아빠가 내 아빠라서 다행이라고 한 거 보면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고 우미 나름대로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고 볼 수 있죠. 우미는 엄마와 아빠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시로아와 하이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해 보이지만 여기에 우미는 없죠. 우미는 저 사진을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 아빠의 행복한 모습을 봐서 기쁘기도 하지만 두 사람에게 찾아올 비극을 알고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 우미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이 애니에서 가장 잔인한 설정 같습니다. 우미의 잘못이 결코 아니지만 결과만 보면 시로아는 우미를 낳다가 죽고 그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없어져야 하는 걸까? 우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엄마 아빠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마치 산속을 떠도는 칠령나비처럼 여름방학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썸포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미루트의 특징은 기존 루트에 있던 히로인들도 모두 출연한다는 거죠. 본인 루트가 아니면 좀처럼 안 나오던 카모메, 츠무기도 얼굴을 비추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우미루트는 약간 히든 스테이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원작 게임은 안 해봤지만 앞서 모든 루트를 다 클리어해야 우미루트가 해금될 것 같네요. 재밌는 건 이전 루트의 히로인들이 단순히 카메오로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오마주를 하듯 이전 루트의 핵심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 중심에는 주인공 하이리가 있죠. 저는 이 전술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이리는 우미에게 일기장을 선물합니다. 우미가 하고 싶은 걸 그리면 현실이 될 거라고 하죠. 터무니없지만 하이리가 준 일기장이라면 왠지 가능해 보입니다. 그는 이미 소설 속 내용을 현실로 만들어서 한 아이를 구원한 적이 있으니까요. 하이리는 우미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즐겁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이리와 함께라면 우미는 최고의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는 이미 최고의 여름방학을 누군가에게 선물한 적이 있으니까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섬을 떠나는 하이리. 원거리 연애는 쓸쓸하다는 시로아한테 알바에서 주말마다 섬에 오겠다고 약속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왠지 진짜로 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잠들어 있는 사람을 보러 매주 온 적도 있는데 멀쩡히 깨어있는 시로아라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시로아의 능력에 대한 해석의 차이. 시로아 루트에서 하이리는 그녀의 능력을 빛으로 표현했는데 우미 루트에서는 다르죠. 시로아가 본 미래를 더 근사한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예지로 본 미래를 결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죠. 어쩌면 이게 서머 포켓츠의 핵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이걸 결과로 받아들이지 말고 더 근사한 미래를 위한 계기로 여기면 어떨까요? 그걸 위해서 잠시 슬픔을 겪기도 하겠지만요. 물론 저의 호들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호들갑이 애니를 즐기는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해요. 우미 루트의 POTM은 하이리한테 주고 싶네요. 이전 루트의 서사를 활용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모든 루트에서 활약한 유일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네요. 캐릭터 자체도 시원시원하고 멋있어서 히로인과 엮일 때 그래 얘 정도면 인정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고등학생 캐릭터치곤 특이하게 아빠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에 POTM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끝으로 시즌 MVP를 소개하며 마무리해볼게요. 서머 포켓츠 1화부터 22화까지의 MVP는 소라카도 아오 선수입니다. 아오 루트의 완성도가 매우 훌륭했어요. 설정과 시나리오의 조화, 거기에 선수 본인의 매력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썸포 최고의 루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절절한 감정 묘사도 마음에 깊이 다가왔고 1년 동안의 이별을 다시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 묘사한 것도 썸포의 주제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머 포켓츠 1화부터 22화 리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재밌게 감상 중이에요. 높은 퀄리티의 작화, 매력적인 히로인 덕에 즐겁게 보고 있네요. 설정도 꽤 흥미롭고 루트가 바뀔 때마다 전개가 달라지는 미연씨 특유의 재미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분량도 26화라 풍성해서 좋아요. 일부 장면에서 감정선을 급하게 처리했다는 느낌도 들지만 전체적인 감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라 직접 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